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톡북입니다. 오늘은 김초혁, 김원영의 사이보그가 되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초혁과 김원영은 15살 무렵부터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사회에서 어딘가 결여된 존재라고 기정되는 일상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존재인지 동등한 인간인지를 제법 긴 시간 동안 고민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이 책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가 김초혁은 보청기와 작가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영은 휠체어와 관계를 맺으며 과학 지식을 신뢰하고 기술의 효용에 기대를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오히려 그들을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기정할 가능성이 높고 삶에서 소외시킬 수 있기에 첨단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인간의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고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기술로 장애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다고,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장애로부터 해방시켜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덮은 후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장애가 언젠가 사라지고 말 제거의 대상이라면 언젠가 정상의 범주에서 밀려 비정상의 범주에 속하게 될 대부분의 인간이 겪게 될 소외와 차별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소외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보그가 된다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함을 가진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한 강요와 억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미디어나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사이보그 캐릭터들은 기계로 몸을 대체하고 초인간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토대로 기술에 대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유기체의 합성어로 기술에 의해 개조된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 장기이식, 약물주의, 기계와의 결합 등을 통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증강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언젠가는 꼭 개발되어야 할 기술로 여겨집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낙관과 기대는 현대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앞세워 우리는 장애를 종식할 겁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MIT 미디어 랩의 교수 휘헌은 과거에 뛰어난 암벽 등반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등반하다 사고를 당해 동상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입고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MIT에서 기계공학, 하버드에서 생체물리학으로 학위를 받은 다음 직접 로봇 수족을 연구해 생체공학 기술이 적용된 다리를 몸에 부착하여 사이보그가 됩니다. 휘헌은 끊임없이 미래를 강조하며 인간은 곧 자연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진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부족을 이유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낮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장애를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찬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인간을 넘어서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수준을 과학기술로 달성하고 그것을 인간의 지향점으로 사유하는 사상적 흐름입니다. 기술에 대한 낙관과 긍정이 하나의 사상이자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트랜스 휴머니즘을 토대로 발전한 첨단 기술이 인류 전체의 운명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주 훌륭한 신경 보충 의수나 의족이 개발된다 해도 믿을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상용화된다면 장애의 종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두 저자는 훌륭한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라면 그것은 결코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유전자 단서의 일부로 알아냈다거나 세포 수준에서의 치료법을 발견했다는 뉴스들은 편리와 건강을 약속하며 사회적 이슈몰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 당장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거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환경적, 문화적 정책을 뒤로하고 미래의 과학기술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에 오히려 환자나 장애인들의 현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합니다. 종종 미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부풀려진 기대는 거품처럼 커지고 실제 연구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술 철학자이자 장애학자인 에슬리 슈는 기술의 발전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관점을 테크노 에이블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 테크노 에이블리즘은 기술 낙관론에 기반한 비장애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은 장애를 손상된 몸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그 개인에게 기술적 지원이나 교정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것
혹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혹은 청력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의료적 기술이지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휠체어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로봇 외 골격이 더 주목과 찬사를 받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청각 장애인들이 인공와우 이식 후 장치 유지에 드는 값비싼 비용 문제나 이명과 두통 등의 부작용이나 그것을 착용해서 생기는 생활의 제약 등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고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삶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결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함과 공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픈 것도 늙는 것도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보그 기술의 도움을 받아 교정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 먼 미래에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인공지능과 연결할 수 있고 쇠약해진 팔과 다리에 로봇 수족을 부착한다면 어떨까요? 충동적이고 나약하며 불완전한 인간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가진 고유성과 개성이 사라진다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고유성이 기계와 로봇에 비해 나약하고 취약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 주체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만큼은 인간이 가진 강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기술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재단하는 대신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선행될 때 진정 인간을 위하는 기술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있는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 로봇과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과학기술 외에도 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담론을 통한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 연결 안에서 인간이 가진 특권인 자기 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